하늘로 올라간 버들잎 도령과 연희. 옛날 한 산마을에 연희라는 마음씨 착한 아이가 살았어. 그런데 연희가 10살도 되기 전에 어머니가 병으로 죽고 말았지. 그 후 연희의 아버지는 새 부인을 맞았는데 연희의 새어머니는 마음씨가 고약해서 연희를 미워하고 구박했어. 저 눈엣 가시 같은 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단 말이지. 어느 날 연희의 새어머니가 연희를 불러 말했어. 예? 너 지금 산에 가서 참나물 한 소쿠리 뜯어오너라. 한 소쿠리 다 채울 때까지는 집에 올 생각도 말고. 알겠니? 연희는 새어머니에게 떠밀려 집을 나서긴 했지만 막막했어. 그때는 흰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이었거든. 휴, 땅도 꽁꽁 얼은 이 겨울에 어디서 참나무를 뜯는담. 연희는 수북이 눈 쌓인 산을 걷고 또 걸었어. 혹시나 햇볕이 드는 곳에 참나물 싹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종일 산속을 헤매던 연희 눈앞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보였어. 아, 저기 기대어 좀 쉬어야겠어. 녹초가 된 연희는 몸을 바위에 기대자마자 정신을 잃고 말았지. 그때 갑자기 커다란 바위가 스르르 열리는 게 아니겠어? 그리고 그 안에서 웬 도령이 하나 걸어 나오더니 연희를 깨우며 물었어. 얘야, 이 깊은 산 속에 무슨 일로 온 게냐? 가까스로 눈을 뜬 연희가 말했지. 어머니 심부름으로 참나무를 뜯으러 왔습니다. 도령은 연희를 데리고 바위 안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바위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그 안에는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가득 핀 땅이 펼쳐져 있지 뭐야. 도령은 연희를 어느 초가집으로 데리고 갔어. 뜰에는 파란 버들잎이 가득 달린 커다란 버드나무가 한 그루 있었지. 도령은 버드나무 이파리를 한 줌 뜯더니 뜰 안의 땅에 획 뿌렸어. 그러자 신기하게도 파란 싹이 쑥쑥 올라오는 거야. 도령이 파란 싹을 부채로 살랑살랑 붙이니 파란 싹은 쑥쑥 자라 싱싱한 참나물이 되었어. 자, 어서 참나무를 뜯어가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찾아와. 아까 그 바위 앞에서
버들잎 도령아, 문 열어라 라고 외치렴. 고맙습니다, 도련님.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어요. 연희가 막 나서려는데 도령이 연희를 붙잡았어. 잠깐, 혹시라도 큰일이 생기면 이 병을 쓰렴. 도령은 연희에게 빨간 병, 파란 병, 노란 병을 주었어. 연희가 눈 쌓인 산속에서 얼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새어머니는 참나물까지 한 소쿠리 뜯어온 연희를 보고는 놀랐어. 아니, 저것이 무슨 수로 참나물을 뜯어왔지? 분명 누군가 도와준 게 틀림없어. 내일은 몰래 쫓아가 봐야겠다. 다음 날 새어머니는 연희를 불러 말했어. 지금 산에 가서 산딸기 한 소쿠리 따오너라. 소쿠리를 채우기 전에는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연희는 잔뜩 풀이 죽어 집을 나섰어. 이 겨울에 산딸기는 또 어디서 구한담? 연희가 산속 구석구석을 아무리 뒤져봐도 한겨울에 산딸기가 있을 리 없었어. 아, 어제 갔던 그 바위로 가서 도련님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연희는 도령이 사는 바위를 찾아갔어. 이때 연희의 새어머니는 몰래 연희의 뒤를 쫓고 있었지. 연희가 바위 앞에서 외쳤어. 버들잎 도령아, 문 열어라. 그러자 진짜 커다란 바위가 열리더니 도령이 나왔지. 오늘은 무슨 일로 온 것이냐? 어머니께서 산딸기를 따오라고 하셨는데 찾을 수가 없어 왔습니다. 도령은 어제처럼 버들잎을 뿌려 싹을 틔우더니 부채로 살살 붙여 쑥쑥 키운 다음 산딸기가 주렁주렁 열리게 만들었어. 도련님, 고맙습니다. 연희가 나가자 몰래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연희의 새어머니는 바위 앞에서 연희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 버들잎 도령아, 문 열어라. 그러자 바위가 스르르 열리며 도령이 나왔어. 도령이 바위 안에서 나오자마자 연희의 새어머니는 도령을 세게 확 밀어 쓰러뜨렸지. 내가 감히 연희 저 계집애를 도와줘? 도령은 그만 피를 흘리며 죽고 말았어.
새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연희에게 소리쳤어.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집에서 쫓겨난 연희는 도령을 떠올리며 바위 앞으로 가 도령을 불렀어. 버들잎 도령아, 문 열어라. 그런데 바위가 꼼짝도 안 하는 거야. 몇 번을 불러도 아무 기척이 없는 게 이상했지. 연희는 바위 틈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 그리고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지. 아니, 이럴 수가, 도련님.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도령을 보고 연희는 너무 놀라 엉엉 울었어. 한참을 울던 연희는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지. 아, 맞다. 도련님이 주신 병. 연희가 빨간 병을 꺼내 뚜껑을 여니까 도령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 그래서 얼른 파란 병 뚜껑을 열었지. 그러자 버들잎 도령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노란 병 뚜껑을 열자 도령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 잘 잤다. 도련님, 정말 다행입니다. 그때 마침 하늘에 7빛깔 무지개가 떠올랐어. 연희와 버들잎 도령은 무지개를 타고 하늘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까지 높이 높이 올라갔단다. 딸기도 종류가 아주 많다고? 이야기 속에서는 신통한 힘을 지닌 버들잎 도령을 만났기에 연희가 추운 겨울에도 딸기를 얻을 수 있었어. 하지만 자연에서 자라나는 딸기는 원래 6월쯤 붉게 익는 열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겨울에는 볼 수 없어. 물론 지금은 온실에서도 딸기를 키우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지만 말이야. 원래의 고향이 남아메리카인 딸기는 장미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자 그 열매를 말해. 딸기는 줄기가 땅 위를 기면서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에서 잎이 무더기로 모여나지. 4월에서 5월 봄이 되면 줄기 끝에 하얀 꽃이 피고 꽃이 지면 꽃턱이 자라 우리가 즐겨 먹는 딸기 열매가 되는 거야. 딸기를 먹어본 사람은 누구나 알겠지만 새콤달콤한 향과 맛이 좋은 딸기 겉에는 까맣고 작은 씨들이 많이 붙어 있어. 우리가 먹는 딸기는 먹기 위해 밭에 일부러 심어 기르는 것이지만 저절로 자라는 야생 종류의 딸기도 있는데 그 종류도 여러 가지란다. 산딸기는 아마 흔히 들어봤을 거야. 말 그대로 산에서 자라는 딸기인데 줄기에 잔 가시가 많아. 복분자 딸기는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줄기가 붉은 자줏빛으로 색가지에 흰 가루가 있고 열매가 검붉기 때문에 산딸기와 쉽게 구별할 수 있어. 덜 익은 복분자 딸기는 약재로도 많이 쓰이지. 줄딸기는 덩굴딸기라고도 부르는데 산딸기 중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열매도 빨리 익지만 그리 달지 않고 씨가 큰 특징이 있어. 멍석딸기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데 낮은 산자락에서 자라나고 봄에 자주색 꽃이 모여서 피어. 우리나라에 사는 여러 종류의 참나물은 이야기 속에서 연희의 새어머니가 연희에게 뜯어오라고 시킨 참나물은 산에서 자라는 미나리과의 여러 해살이 풀이야. 미나리처럼 은은하고 독특한 향을 내기 때문에 봄이나 초여름에 나물 반찬으로 많이 해먹는 풀이지. 참나물은 러시아와 중국 등에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저절로 자라. 전국 산지에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라나는 참나물은 키가 50에서 80cm까지 자라면서 가지가 갈라지는데 줄기에는 털이 나지 않고 향기가 나. 잎은 어긋나는데 밑부분이 넓어지는 잎자루가 줄기를 감싸며 자라고 위로 갈수록 잎자루는 짧아지지. 세 개의 작은 잎은 끝이 뾰족한 달걀 모양으로 나오고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어. 6월이나 7월이 되면 줄기나 가지 끝에 흰색 꽃을 피우고 9월이 되면 평평하고 넓은 타원형의 열매를 맺지. 참나물의 열매는 날로 먹기도 하고 김치로 담가 먹기도 해. 유럽이나 남아프리카 등에 사는 참나물의 종류는 수십 가지나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류의 참나물이 있어. 우리나라에 사는 참나물에는 참나물, 한라 참나물, 가는 참나물, 큰 참나물이 있어. 참나물은 작은 잎이 3개씩 똑같이 달리는 반면 한라 참나물은 작은 잎의 수가 불규칙하게 많이 달리고 제주도에 자생해. 가는 참나물은 이름처럼 줄기가 가늘고 잎이 좁은 빗살 모양으로 갈라져. 큰 참나물도 그 이름처럼 키가 50에서 100cm까지 크게 자라. 몸 전체에 짧은 털이 나고 곱게 나는 줄기의 아랫부분은 붉은 빛을 지니면서 꽃은 적자색으로 핀단다.